어느 정도 다시 조사할 거니까. 자, 얘 범위가 없어. 그럼 다시 말해서 뭘로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프로 그리는 게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프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잘 봐. 자, 일단은 얘도 등호 있고 얘도 등호 있어. 등호 있고 위에 거는 지금 1하고 a제곱인데 0보다 크니까 바깥 범위.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 오케이? 그럼 어떤 범위? 얘는 어떤 범위? 사이 범위. 얘하고 얘는 어떤 범위? 사이 범위. 사이 범위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초록색은 바깥 범위. 얘하고 x제곱하고 a제곱하고 1하고는 바깥 범위 어디야? 여기랑 여기다. 이해되니? 지금 보이니? 공통 범위 보여? 어디가 공통 범위?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아, 아니다. 여기랑 여기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교점에 대해 확실하게 표현하려면 여가 지금 1,1로 만나고 있고요. 여기는 2,4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 x의 정수점이 필요하니까 그리드를 그렸다 이 말이에요. 요 선은 어떤 선이냐면 얘가 2야 2. 얘가 지금 x축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야. 그러면 여기 2차 함수가 2랑 만나는 여기 2. 여기 2. 만나죠? 그럼 요놈의 x좌표는 얼마야? 루트 2가 되겠지. 얘가 루트 2가 된다고 루트 2. 이게 어중간에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얘가 3이야 3. 얘가 3. 여기 3은 얼마야? 1.5죠. 1.5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여기는 루트 2니까 얘보다 얘가 약간 왼쪽에 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실은. 그래서 잘 보세요. 선을 움직여 볼게요. 다른 선을 해볼게요. 선을 다 나왔는데 검정색으로 해야겠다 그냥. 안 보이는데? 이런. 그리들은 지금 다 그릴 필요 없고 우리가 아까 치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라 했죠. 요 부분. 그러지? 요 부분에 대한 그리드를 다 그렸네요. 어느 정도에.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서 개수를 세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몇 개입니까? 여기 경계 포함합니다. 2개입니다. 여기 2개야. 2개. 여기랑 여기 2개. 얘를 움직입니다. 몇 개야 이제? 1개야. 지금 원하는 답 1개. 여기가 영역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얘는 2개. 여기서부터 1개. 그 다음에 딱 이 점이 되면 몇 개가 돼? 다시 2개가 되죠. 여기가 2개, 1개, 2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1개. 여기까지 1개. 그 다음에 없어. 여기 몇 개? 여기 있어 없어? 여기. 지금 노란 선하고 주황색 경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야. 0이 있어 0. 0 1개 있어 여기 1개. 그 다음부터 여기는 없어. 어디를 봐야 돼? 지금 우리는 여기 봐야 돼. 여기.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되는 순간 1개. 그 다음에 다시 몇 개? 여기도 1개, 여기도 1개네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 몇 개가 돼? 1도 되고 2도 되고 2개. 그 다음 몇 개? 다시 1개. 1개가 돼가지고 지금 이 라인을 지워버릴까? 요게 루트 2가 되면 x제곱이 2개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1개 여기가 뭐 돼?
2는 계속 걸려있죠. 루트 2까지 몇 개? 한 개. 루트 2가 지나서면 몇 개야? 자, 안 보이죠? 여가 루트 2야. 여가 얼마야? 1.5야. 그럼 루트 2를 지나서면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고 1.5보다는 더 왼쪽에 있겠지. 이 그래프의 선이 이렇게 온다고. 그럼 0개가 됩니다. 1.5가 되면 이렇게 되니까 다시 1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걸리고 여기. 1.5부터 얼마까지? 여기 3 걸릴 때까지 다시 1개가 돼요. 문제가 꽤 복잡해요. 여기는 루트 3이고요. 여기때까지 1개, 루트 3부터 다시 연계가 돼서 2가 되면 다시 1개가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A의 범위가 나오면 이건 죽으라는 문제예요, 그냥. 이해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걸 풀어준 이유는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보자라는 내용이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선별 작업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고, 현재 이 문제는 요렇게도 풀어보세요. 이 A가 자연수니까 A가 양수죠. 아까 음수에도 해는 있었습니다. 근데 A 대신 얼마를 집어넣어?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까지만 집어넣으면 될 거야. 뭔만 이해됩니까? 집어넣다 보면 한 개나 나온 값들이 답이 나올 거다. A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뭐 나왔냐면 이렇게 그려봤더니 2분의 1, 2분의 3, 2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지? 실제로 2에서 끝나냐? 그렇진 않습니다. 실은 더 가봐야 돼. 원래 가봐야 되는데 없더라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지? 그럼 이런 류의 문제는 지금 두 가지 연습을 하라 했어요. 요렇게도 풀어보고 그래프로 다시 풀어봐야 돼요. 둘 중에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프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프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그래프로만 풀고 범위 나눠서 풀 수 있어요. 얘는 범위 나눠서 풀 수 있는데 그래프로 풀어라 이 말이야. 그럼 좀 더 쉬워질 거야. 그렇지? 얘는 대입하고 그래프가 있을 거야. 누가 더 쉬운 것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연습을 통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연습을 해라 이거지. 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장다 못 해요. 하지만 나오면 어렵다. 나오면 어렵다. 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법론을 선생님 제시를 해준 거야. 이 두 가지 방법은 연습을 해놔라 이거야. 오케이? 다음은 자, 이 문제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너희들이 이런 어떤 연립방정식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데, 자, 얘가 나왔고 알파 베타야. 그러면 식이 지금 알파 베타니까 근각계사 관계를 쓰면 문자가 알파 베타 KP야. 문자가 총 4개. 근각계사 관계 을 쓰면 식이 3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있으니까 식이 4개야. 연립방정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연립방정식이야. 여기까지 연립방정식 해서 알파 베타 KP를 어느 정도 알아내야 됩니다. 엄마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적으면 여가 힌트야. 요거 인수분해하면 얘가 0이 된다 이거죠. 알파가 0 아니면 요거야. 근데 알파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알파가 0이 돼버리면 얘네들이 0이 되고 얘도 0이 돼. 그럼 알파 베타가 다 0이 되는 거야. 20이 될 수가 없어요. 보통 0은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식이 하나가 나왔고 요 식과 연립하면 알파 베타 나오고 나머지 식이 대입하면 KP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알파 KP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이 식을 알려주려고 위에서 프리레스까지 들어온 거라고 해. 기본적인 연산 문제야. 계산이 좀 복잡하다 뿐이지 요 놈을 통해서 이 식을 알려줬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는 요 놈하고 요 놈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문제가 이제 두 문제야. 한 문제 더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위에 거를 풀었더니 이게 나왔어. 알파 베타 KP를 구해서 해. 알겠지? 그 다음에 요 놈을 풀었더니 요렇게 나왔어. 잘 보세요. 지금은 해석은 요 놈을 해석해 주려고 하는 거야. 요 놈. 자, 여기가 지금 n 플러스 1이고 얘가 n 플러스 3이야. 바깥 범위. 몇 칸 차이야? 2칸 차이야. 2칸 차이.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n이 정수, 자연수라고 나왔어. 그렇지? n이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실수일 때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네.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얘가 몇 칸이라고? 2칸이라고 해? 2칸이야. 너희들도 그림을 그리면서 바깥쪽이라고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개수를 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세면 되냐면 전체에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빼도 돼. 전체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을 빼도 된다고. 5개. 정수점 내가 찍어놨으니까. 그러면 이 점들은 개수가 달라질 수 있고, 요러면 칸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 2칸이든 3칸이든 4칸이든. 뭔만 이해됩니까? 왼쪽 문제는 3칸 문제일 거야. 왼쪽 문제는 3칸. 3칸. 개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움직여가면서 개수를 셉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면 개수를 세. 그럼 질문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야. 그게 됩니까? 몇 개입니까? 총 7개야? 7개지? 7개야. 그러면 질문이 7개 나오겠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얘는 이렇게 끝까지 가고 얘도 이렇게 가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 움직였습니다. 이때까지 몇 개야? 붕어 다 있습니다. 7개야. 이렇게 되면 6개야. 그럼 6개가 나옵니다. 6개 n의 정수가 나올 수 있고 뭐가 나올 수 있고 범위가 나올 수 있고 실수가 나올 수 있고 6개야? 이때 몇 개야? 이때까지 아직 6개야. 됐습니까? 여기 몇 개야 이제? 5개야? 5개? 이때 몇 개야 이제? 6개야. 지금 6개가 지금 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보다 크다부터 6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6개 5개 됐다가 다시 6개 다시 5개 다시 6개 5개 6개 5개 6개 5개 6개 5개 6개 6개 7개야. 그럼 문제의 흐름상은 지금 뭐가 6개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고 6개일 때 n이 정수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범위가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고 현재 이 문제는 자연수만 나왔으니까 문제를 좀 더 쉽게 해준 거고 이 중에 n이 자연수니까 2부터 가라 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가라. 요거 몇 개? 6개. 요거 6개. 그래서 답이 2하고 3 이렇게 나온 거라고. n 플러스 1이.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좀 더 어렵게 나오면 n은 정수. 좀 더 어렵게 나오면 n은 실수 이렇게 나오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실수가 나오면 정답률이 확 떨어질 거야 이제.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는 기출문제 어딘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작년에 그작년에 어디 모의고사든 나왔어요. 모의고사 쪽에서.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나온 건데 이 문제를 따지고 보면 2문제짜리야. 2문제 어떻게 2문제? 3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에서 알파, 베타, KP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문제야. 이 문제만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문제 낼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식을 주고 이렇게 식을 주고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대신 n이 지금 자연수, 정수 지금 자연수만 나왔는데 자연수만 푸는 게 아니라 정수하고 실수 2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수에 대해서 몇 개가 나온다? 7, 6, 5가 나왔어요. 이 칸이 더 벌어지면 달라지겠지. 7, 6, 5, 4가 나올 수도 7, 6, 5. 7, 6, 5, 4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움직여가면서 개수를 내가 생각을 해봐야 다음에 풀 수가 있다 이거지. 문제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야. 여기서 끊어서 여기서 문제 낼 수 있다 이 말이냐요. 알겠죠? 요거 2개에 대해서 정수 개수 세는 문제. 알겠죠? 다음은 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문제 요렇게 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문제 스타일이 비슷비슷합니다. 2차 방정식이 요 사이에서 실근을 갖도록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이 범위에서 실근을 갖도록이야. 범위가 주어졌는데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풀라는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란 소리야. 다시 범위가 주어졌고 방정식, 부등식을 요것만 갖고 풀란 소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쉽게 풀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약간 이해되죠?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그래프의 위치가 막 바뀌고 있더라 이거지. 그러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x축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엄마 이해됩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축의 위치의 범위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사항이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힘들더라 이 말이야 풀기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다시 재해석을 하더라 방정식을. m이라는 문자를 요렇게 넘겼더니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되네. 2차 함수랑 마이너스 2분의 1,0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실근 이 범위 내에서 교점이 있도록 이렇게 발생하는 거지. 해결되지. 해석되지. 이해됩니까? 다시 얘를 여기서 풀다 보니까 축 때문에 그래프가 너무 많아. 못 푼다가 아니야.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해석되네.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이 범위 내에서 교점이 있도록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래서 얘를 0, 4고요. 얘가 마이너스 2점을 지나면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이 부분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교점이 있도록 이렇게 푼 사람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다 풀어주는 걸 원래 너희들한테 생각을 해봐라 해야 되는데 이쪽 점 정도 지났죠? 자, 이쪽 점도 지나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 이 점을 지나는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야 돼요. y축과 평행한 선부터 여기서 왼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가 나왔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겠죠. 안 만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이너스 얼마부터 만나게 되겠네. 만나 여기서 끝나요. 이 범위가 양쪽 범위로 들어가야 돼. 자, 우리가 문제를 풀면 이쪽 끝값을 구해가지고 답을 쓸 건데 이것부터 해석하고 양쪽 끝값을 구하는 거야. 알파부터 베타까지를 구할 때 범위가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다고. 그 해석 못하고 문제를 풀면 이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 됐어? 이거를 양쪽을 안 쓰고 안쪽을 쓴 애들이 더 많아. 끝값만 구한 사람은.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알파까지 가야 되고 베타부터 무한대까지 가야 되구나. 그러면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크다라고 작성해야 된다고. 틀린 이유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현재 그림상에 접선이 있지. 그리고 이쪽 부분이 지금 접선이 먼저인지 아니면 끝점이 먼저인지에 대한 생각을 접선인 상황이 나오는 건지 끝점 상황이 나오는 것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가 접선이 무조건 있으니까 판별식을 넣어가지고 m값을 두 개를 구해야 돼요. 근데 m값을 구하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모릅니다. 뭘 구해야 돼? 접점을 위치를 구해야 돼요. m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접점의 위치를 구해야 돼요. 접점의 위치가 여기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을 거야. 여기 접점 위치가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인가 3인가 나옵니다. 접점 위치를 구해야 돼. m값 나오면 여기다 넣어가지고 구해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됐어? 여기서 지금 요 부분과 이 점을 지나면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넣었더니 m이 얼마 나와서 마이너스 4가 나왔다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었더니 접점이 1컴마로 시작한다고.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야 된다고. 접점이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여기 1이라는 것은 여기서 접한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2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접한다는 소리야.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는 소리니까 여기가 아니라 요 점을 계산해 준다. 엄마 이해되시죠? 접점의 위치가 나와야 우리는 접점이 마지막인지 그 다음에 끝점이 마지막인지 생각해낼 수 있다. 요건 조심해야 되고 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범위가 양 사이즈로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요 놈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실은. 요거 때문에 너희들이 이상하다고 다시 푼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풀더라도 너희들이 끝점 구해가 풀었는데 답이 없네 하고 다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 문제는 실은 그렇게 풀면 안 되고 문제를 이렇게 바꿔야 돼. 얘 범위 지우고
비우고 m의 범위는 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풀이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류의 문제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류의 문제인지만 확인하면 되겠네. 자, 얘가 두근이 여기 3, 4 사이에 있대요. 3, 4 범위 나왔고 요식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축이 나오지 않았어. 아하, 얘를 어떻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8은 a x-2. 오케이. 이차함수와 2,0을 지나는 직선에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해석하면 되겠다 이거야. 알겠죠? 됐습니까? 다음 선생님이 요런 얘기도 있지. 접선 나왔다는 것은 접점을 지날 때 기울기 생각을 하라겠지. 그 보통 뭐가 나와? x제곱 많이 나온다겠지. 접점의 기울기는 뭐다? 2분 2x입니다. 2x야. 다시 말해서 아까 이 점이 얼마였어? 여가 2였고 여가 1이었어요. 요거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한 칸. 2x 왼쪽으로 한 칸. 이해됩니까? 아까 이 점이 얼마였냐면 접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4였나요? 2였나요? 아니네. 접점이 얼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 아까 얘가 2이고 얘가 마이너스 2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4칸이야. 4칸이니까 요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뭘 이용한지는 알겠니? 수투 안 배운 사람 이해하지 마라. 그냥 쓰지 마. 판별식 쓸 거야. 수투 아는 사람만 이걸 생각해 쓰라고. 얘를 0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간격을 넣어라 이거지. 왼쪽 오른쪽 대칭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접하는데 먼저인지 아니면 끝점이 먼저인지를 좀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다 이거야. 판단 때문에 그렇게 쓰라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야 안 된다고. 그래야 내가 접점이 먼저인지. 이거는 확실한 거 굳이 구할 필요 없어. 2점 지나는데 요 점이 마지막인데 요 점이 맞아요. 이건 확실히 할 필요가 없어.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는 범위 나왔고 얘 부등식에 대한 최대값이. 그럼 이렇게 넘기면 요건 다른 문제네. 그래프 이어가지고 요 범위 내에서 얘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네요. 다른 문제고. 얘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문제 아니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대놓고 요 문제잖아 지금. 얘가 성립하도록. 아까는 교점이 발생하도록이야. 이 부분하고 교점이 발생하도록 요 말이야. 얘는 얘가 여기 위에 있도록 만나지 않도록 요런 말과 똑같겠지. 그렇지? 등호 있으니까 조심해. 해야 될 거야. 똑같은 문제라는 거지. 엄마는 알겠나요? 자, fx, gx가 있습니다. fx는 이렇게 있고 gx에 있어서 이 범위가 나왔고 fx가 g보다 큽니다. 그래서 내가 식만 적어줬어. 여기까지 식만 적은 거야. f가 g보다 크다는 것을 넘겨서 식을 정리한 거야. 자, 넘겨서 식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놈 넘기고 어떤 놈 넘기지 말까 이거 고민해야 돼. 근데 아까운 다른 점이 뭐냐면 얘가 식이 m으로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해석에서 뭐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는 넘겼을 때 우리가 하나의 직선 형태가 나오고 두 개의 도형을 비교할 수가 있었어.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얘는 두 개를 쪼개가지고 관계를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해야 돼? 축이 이 범위 안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세 개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러지? 다시 이게 요 문제를 풀고 마찬가지 너희들도 이 문제 또한 이 문제가 제일 좋은 애시는 지금 1번이 제일 좋은 애시입니다. 13번이 13번 제일 좋은 애시야. 이 13번을 가지고 그래프로도 풀어보고 범위 나눠서 두 가지를 풀어봐야 돼. 그리고 두 가지를 풀었을 때 얘가 확실하게 편한 방법이면 그걸 선택하는 게 맞겠지. 그러지? 근데 범위 나눠서 풀라는 것은 2차 함수, 2차 부등식 쪽에서는 범위 나눠서 푸는 문제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야. 이번에 2차 함수가 안 들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2차 함수 있으면 무조건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봐라는 게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축의 위치에 따른 생각을 달리 해봐라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축의 범위를 나눠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되면 이 범위만 0보다 크면 되면 x축이 이렇게 되니까 요 점만 0보다 크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점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니까 뭐 꼭지점을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도 되고. 맞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범위 0부터 2 사이 주어졌고 똑같은 식의 스타일입니다. 알겠나요?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쉬워 보이긴 했네. 축 자체가 조금 더 편하게 나왔습니다. 얘보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풀이야. 연습 범위 나눠서 연습해보라고 나온 거고 13번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시라 이 말이야. 그래프로 풀고 얘 지우고 풀어야 돼. 얘 범위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풀어보고 요런 방법으로 풀어보고 범위 나눠서 풀어보고 알겠죠? 됐습니까?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데 범위를 못 나누는 문제가 있더라 이거야. 아니,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 이거야. 어쩔 수 없이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부터 풀어보세요.